네, 안녕하세요. 시황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36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봉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36으로 출발한 이후에 194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을 조금,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현재는 192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죠. 특히 외국인은 10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은 180억 원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수급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235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 연기금 쪽에서의 1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연기금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5% 상승하면서 128만 7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3%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철광석 수출세 인하로 인한 그 원가 가격의 안정감 기대감과 또 수출 실적 호재가 맞물리면서 포스코는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각각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1%대 하락, 기아차는 0.6%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LG화학이 1%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외국인의 매수 속에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SK텔레콤은 0.4% 상승한 22만 3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5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한 4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분봉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현재는 550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좀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개인의 매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현재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오전 한때 매도로 돌아선 개인이 다시 현재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42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이나마 키워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한 100억 원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0.3%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한가를 오갔던 셀트리온 어제 하한가 맞았었죠. 다국적 기업의 매각설이 있었는데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CJ 홈쇼핑은 1.6%,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동선은 1.2% 상승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K브로드밴드가 2% 하락하면서 4일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CJENM도 1% 하락하면서 37,500원,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겠습니다. 외환시장 가보실 텐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23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50전 상승한 1127원에 개장을 했는데요. 간밤 미국의 7월 제조업지수가 55.4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52를 웃돈 것과 또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발표된 7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 상승폭은 조금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미 달러화가 호주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주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또 전반적인 중국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서 미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는 최근 최저 수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1원에서 1130원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중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8월 2일 금요일 오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반 뉴욕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동안 저항선이었던 1700선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지표도 좋았고 유럽에서도 부양 기조를 이어갈 거란 드라기 총재 발언이 시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갭상승 출발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횡보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보고 종목에 대한 고민도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013-3366-0110번, 02-3153-1619번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적 분위기 바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강하게 오른 이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장 초반에 비해서 매도 규모를 줄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관의 수급과 함께 자세한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이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잘못된 왜곡된 해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선물 동향은 프리미엄을 빼기 위한 횡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옵션 쪽의 가격 쪽에 이제 비싸게 거래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자리를 갖다 놓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는 다음 주가 바로 옵션 만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전 포석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개인들이 유일하게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와서 더더욱더 이번 7월 옵션 만기 이후에는 꾸준하게 개인들의 포지션과 정반대 포지션들이 아주 매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어 있다가 축소가 나오자마자 바로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밀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겠고요. 그 속에서 시장이 밑으로 빠지자마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줄이는 포지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과 금융투자의 창구 쪽이 모두 다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는 개인들의 변동성만 만들어주고 있을 뿐이지 시장의 실제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적으로는 올라갈 준비나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빼기 위해서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석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쪽으로 좀 놓고 보면요. 개인들이 콜옵션 쪽으로 28억대 매수 유입, 외국인들은 매도 압박 부분과 기관계도 매도 추입니다. 기존의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도 압박 부분은 이미 콜옵션과 풋옵션의 양 매도 전략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풋옵션 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이 풋옵션의 매도, 외국인들은 매도, 기관계 매수. 자, 기존 포지션 중에서 기관계 쪽에서는 소폭이지만 청산성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현재 시장에서 위쪽 수급을 결론을 내보면 현재 시장에서 시장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게끔 유발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 창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는 개인들은 선물 매수 그리고 옵션 쪽에서도 콜옵션 매수, 풋옵션은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급의 3박자를 놓고 보면 개인들만이 시장을 상방 쪽으로 밀고 있고 나머지 메이저들 부근에서는 혼조 양상 쪽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놓고 보면요. 베이시스 자체가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 충분하게 현재는 컨텐커 상황 자체를 유지하고 있지만 베이시스도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억지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베이시스는 깊은 백워데이션 상태로 좀 들어가야 우리에게 좀 유리해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초반부에서는 매도 출발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렸었지만 차익 쪽에서 살짝은 들어올리지만 그 각도 자체가 시장의 영향력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고 소폭이나마 들어올 뿐이지 긴급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겠고요. 하지만 시장이 하루 종일 껌딱지 여러분들 아무리 껌을 집다가 버리셔도 종이에 딱 접어서 버리셔야지 이렇게 시장에다 버리시면 시장이 이렇게 조용해집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용해지고 있는 것은 비차익 쪽에서 매도의 각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좀 줄어들다가 지금 급속히 밀렸습니다. 비차익이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으로 또는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비차익은 출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각도를 틀면서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은 발생이 되면서 시장이 동반해서 추세 자체를 하락 쪽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있는데요. 대응 전략적으로 보면 역시 시장은 프리미엄 빼기 작업의 횡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짧은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5분 봉을 보면 현재 오전장에서의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뚱땡이가 하나 나왔죠. 창백한 뚱땡이. 네, 창백한 뚱땡이가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은 때 이쁜 뚱땡이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쁜 뚱땡이가 창백한 뚱땡이 대비해서 본다라면 그 크기 자체가 작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은 또다시 홀쭉한 뚱땡이가 나왔지만 이 두 개를 이제 조금 분봉이 넓은 것으로 좀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요 폭과 비슷한 모습에 하지만 크기가 조금 위아래의 크기가 길쭉이가 하나 나왔죠. 키 큰 못난이 뚱땡이가 좀 나왔는데요. 요때 포지션이 반템포를 위로 올려줬지만 옆으로 껌딱지가 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도 기관도 관망세 쪽이 일관되어 있고 개인들의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의 매수세가 일부 소폭이지만 청산성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반대로 지금 부러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해외 증시 쪽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가 갭 상승 이후에 다시 그 갭을 메꾸는 보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수급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들과 투신, 투신도 월말 효과 이후에 차익 실현이 다 나오고 나서 관망세가 일관하는지 신규 포지션이 아닙니다. 투신은 손절을 친 것이 아니라 수익으로 빠져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시장에서 8월 옵션 만기 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를 시키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투신의 플레이가 가장 시장에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부분으로 마지막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지션인 레인지 범위를 변곡점을 좀 잡아보면요. 위쪽 상단은 여전히 아침하고 똑같이 이제 잡아서 자막에는 나가 있을 겁니다. 250.80이 잡혀 있을 건데요.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252.10으로 수정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말인즉슨 오늘 종가 부근에 252.105 올라타게 되면 일단 시장은 해외 증시가 오늘 아무리 전일 급등 때문에 쉬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주 초반에 올라갈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중간 밴드 자체는 251.1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51.10대에서 내려왔다가 올라왔지만 지지력이 나와서 여기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잘라지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저항대가 걸렸기 때문에 251.10을 오후장 지금부터 돌파 안착을 하지 못하고 지지와 저항 속에서 저항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250.45를 제가 이렇게 하단 밴드로 설정을 했는데 이미 자막이 송출될 때는 12시 전에 송출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점으로 35를 찍고 내려오는데요. 그만큼 정확하게 변곡점들이 맞아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정확히 자로잰 듯이 그 위쪽 상단이 이미 247대부터 8, 9, 250, 251, 252, 253까지는 절대 속임수가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다시 한번 메이저들의 자금력이 아직 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종가상 250.45마저 깨고 내려오게 되면 시장은 고점을 세상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맞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현명하실 것 같은데요. 대신 오전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깨고 내려올 공에 한 템포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건 좀 양해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명 사업부하고 서울경제팀도 수익을 좀 크게 내야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기술적인 반등 모멘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더 뽑아낼 수 있는 요 기술적 모멘텀일 뿐이지 이 부분이 100%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축 상태는 미리 해주시는 걸 좀 유리할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마무리를 잘 지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옵션 만기에 들어오는데
큰 것이 있을 건가요? 대박 포지션들이 있을 건가요? 말하고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옵션 만기만한 건 절대 없습니다. 없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하지만 장중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한 10배 이상의 기존점의 만기주에 늘 터졌던 그런 포지션들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만기 포지션 대비해서 한 반 정도, 3,000% 정도의 수익률 정도는 좀 나올 자리들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오후장의 지금의 시그널로 보면 하방 포지션 자체가 유리한 태가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래 꼬리에서 매수를 잡지 마시고 외국인과 투신의 매도가 확대가 되며 과감하게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시면서 오후장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가 있는 다음 주 앞두고 횡보가 이어진다. 투신의 흐름을 주목하자. 그리고 오늘 종가상 250.45가 지켜지는지 잘 확인하자라는 도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 통해서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이죠. 파워 비법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정동훈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갭 상승 이후 현재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글로벌 증시 상승세를 이끌어 가게 됐는데 현재 상승폭이 강보합권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특히 네. 다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다시 한번 레이팅을 할 준비가 돼 있는데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1940선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940선이 이제 121 이평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 대비 최근에는 조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항 매물벽에 부딪히면서 오늘은 조금 약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뭐 지금 550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21 이평 매물대를 셀트리온 효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자체가 어제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랑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8월 증시는 이제 1950선을 넘어서 한 1970에서 1980까지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굉장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가 기간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상승을 한다면 국내 증시도 뭐 1940선에 이제 매물대가 강하게 있지만 이를 돌파하는 파동이 나오면서 한 1970까지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21선 돌파를 앞두고 좀 저항이 나오고 있지만 8월 한 달간의 흐름을 본다면 박스권 상단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를 점검해 볼 텐데 오늘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이 포스코 등 뭐 현대제철, 철강주의 흐름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철강주가 아무래도 네. 이제 인도발 이제 호재로 인해서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제철을 대장주로 해서 지금 포스코까지 상승 중에 있는데 인도에서 이제 철강성 이제 수출세를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철강주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외에도 호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철강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이제 과잉 공급이 조금은 누그러들고 이로 인해서 이제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까지 3박자가 맞물리면서 오늘 좀 철강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주목해야 될 종목은 이제 IT 부품, 특히 파트론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동반 가장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파트론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부품주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타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원으로 1위 기업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 이제 파트론의 수급적인 면을 보시면 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기관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31일까지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을 한 건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월 초까지는 기관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때까지 기관의 수급이 지속된다면 파트론 자체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8월 한 달 동안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바닥 다지기의 상승 추세 전환이지 이제 급등을 위한 추세 전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월 동안 파트론이 만약에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이나마 상승 추세로 졸린다면 이제 9월, 10월은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로 이 철강주 흐름과 그리고 IT 부품주 중에서 파트론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주말에 또 관망세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남아있는 오후장 동안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중국에서 PMI가 예상보다 이제 상회하면서 발표되면서 순환매 장세가 다시 한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순환매 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업종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종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순환매 주도 업종이었던 뭐 화학, 철강 뭐 이런 업종들은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한된 뭐 화학, 철강, 중국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바닥을 다졌던 다른 업종까지 순환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가 8월 동안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주도주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전략으로는 아무래도 IT 스마트폰 부품주를 다시 봐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파트론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8월 달에 매수해서 큰 상승률, 수익률을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8월장 동안 IT 스마트폰 부품주가 바닥 다지기를 할 경우에는 9월, 10월을 대비해서 저가 매수세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전략에서 순환매 장세에서 주도주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도주 위주라면 뭐 업종 대표주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IT나 자동차 이런 업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업종을 말씀드리기가 편할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중국 경기 그리고 유럽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 중국이랑 유럽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가장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화학주입니다. 그리고 철강, 뭐 건설, 기계까지 최근에 가장 순환매 장세에서 뚜렷하게 상승을 보였던 건 이런 중국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환매 장세가 조금 더 확대되면서 아예 그냥 전체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바닥권을 그리고 있던 뭐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 뭐 컴투스 게임빌이나 아니면 중국 내수 관련주였던 뭐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관련주나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터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확대된다면 이런 바닥권 종목까지 조금은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추천주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 늘 수익률이 좋으신 정동훈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ICT 들고 오셨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소개 들어볼게요. 예, 포스코 ICT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제 회사 사업은 이제 IT 인프라 구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포스코로 인수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패밀리와의 이제 기업 시너지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 경기 회복 기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에서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잉 공급이 조금 해소되면서 철강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포스코의 자회사로서 포스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2분기에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의 대부분 기여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철강 인프라 산업 쪽에서 지금 실적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하반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리해 본 게 이제 풍부한 모멘텀과 거기에다 수급까지 플러스가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최근에 순환매 장세에서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력난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스마트 그리드 ESS와 그리고 LED 산업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조금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LED 그리고 ESS에 모두 진출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장마 시즌이 거의 끝나가면서 다시 한번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포스코 기업과 이제 패밀리 기업과 시너지를 통해서 ESS 산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력 소모를 가장 많이 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철강 산업입니다. 네. 고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가장 많이 이제 전력난이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ESS에 대한 투자를 막 집행한다면은 포스코 ICT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ED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 LED 같은 경우는 자회사 포스코 LED를 통해서 이제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적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전년도 이제 LED 관련 매출이 400억 원대에서 이제 올해 이제 700억 원대로 이제 이익 면에서도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미국도 내년부터는 이제 백열 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포스코 LED에 관한 실적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면을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모멘텀,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네. 그런데 포스코 ICT의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기관의 매수세가 단기간 엄청난 매수세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7월 5일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7월 5일 하루에만 뭐 70만 주를 매수하고 그 이후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순환매 장세에서도 포스코 ICT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실적 개선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기반하는 게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를 항상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난 1분기에도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개선세를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나 전분기 대비 굉장한 뭐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개선세가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모멘텀까지 두루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7월 5일부터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7,000원 후반 때부터 이제 9,000원 중반대까지 좀 강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기간 조정에 들어간 상태인데 기간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9,7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매수가를 잡을 때 조금 낮게 잡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지난번에 뭐 루멘스를 가져왔는데 역시 매수가가 편입이 안 되고 그냥 올라가 버려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9,700원 이하에서는 매수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잡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뭐 11,500원으로 잡도록 하지만 11,500원에 도달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2차 목표가는 뭐 한 13,000원 이상까지 좀 잡아보는 전략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가는 아무래도 대외 악재가 출현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급락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8,800원 부근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수급도 좋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었죠. 포스코 ICT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을 통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총 5개 종목이 담겨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캠트로닉스가 10%이고요. 현금 비중 73%, 이어서 루멘스와 삼성전자, ISC가 5%, 세종이 2%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데요. 수익률 1위는 세종입니다. 무려 3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가 21%, 그리고 ISC가 1.3% 수익권, 삼성전자는 다시 마이너스 0.8%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안타깝지만 루멘스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수익률이 가장 좋은 세종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세종 31% 수익률이에요. 네, 아무래도 세종은 지금 기간 네.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7,000원까지 다시 한번 힘을 비축했다가 다시 한번 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제 네. 뭐 3D 프린터 뭐 세미나도 있었는데 뭐 국내에서 뭐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3D 프린터 관련된 기업은 없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세종이 그날 뭐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세종은 국내 충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삼성에서 뭐 3D 충판권을 거의 밀어다
밀어주고 싶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종은 3D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한 세종은 주가는 좀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멘텀만으로 뭐 이슈만으로 기업을 추천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종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만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네. 저평가 상태 그리고 모멘텀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플러스했을 때는 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종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7,000원까지 무난하게 홀딩해 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자면 지난주 눈에 띄는 종목이 캠트로닉스였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캠트로닉스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캠트로닉스는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3분기, 지금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에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올해보다 50% 이상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 성장 우려감으로 인해서 동반 하락을 했지만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수혜가 되고 있고 디지타이저 새로운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33,0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한 종목 더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루멘스가 안타까운데 루멘스 좀 매수가 도달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어떡하죠? 매수가를 네. 도달하지 못했으면 여기 매수 편입에 실패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지금 9,600원까지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제 10,000원 이상대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루멘스가 다시 한번 10,000원 이하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다면 네. 10,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봐도 LED에 대해서 어느 종목을 가장 좋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 거의 80-90% 이상은 루멘스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LED 조명 시장 성장을 감안해 본다면 루멘스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멘스 10,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편입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웅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규 힐링 레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증식규 힐링 레슨 여러분들의 종목을 힐링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19번, 013-3366-0110번 열려있으니까 손을 살려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텐스타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가 16만 7천 원이시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차, 매수가가 22만 7천 원. 다음 종목은 우전은 한단입니다. 매수가가 5천 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모두 이익권에 있는 분인데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요 전주에 사는 송청입니다. 네, 전주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종목을 보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요즘 같은 장에서 다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요. 예, 예. 네,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비중이 제일 센 거 네. NC 스포츠에서 좀
아, NC소프트요? 예. 네. 또 김 전 대표님이 NC소프트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NC소프트가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한 18만 원 정도 가면 네, 그거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그쵸? 떨어지고 하는데 네, 그것이 계속 왜 안 올라가는가. 네, 네. 그 다른 증권사에서 보면 한 20만 원 넘게 잡고 있는데 그쵸. 그럼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게 떨어지는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택진 NC소프트 옛날에 지금 매각했잖아요. 네, 넥슨에 넘겼죠. 네, 넥슨에 넣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금이 네, 어떻게 됐는가, 다른 목적이 있는가,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중이 80%시니까요. 예. NC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을 조금 어떻게 좀 그래도 연말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으실까요? 예, 좀 장기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모멘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NC소프트가 왜 최근에 주가가 좀 힘이 없는 부분, 저 같은 경우도, 18만원 위에서 약간 하락폭이 가중될 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트 비중이 있었다가 정리하고 나온 상태이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도 바닥권 인식이 좀 있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 기관들이 조금 매도하고 나간 부분이 있어요. 매도하고 나간 부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이 7월 한 20 며칠부터 해서 21일부터 해서 매수했던 물량들을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모았던 물량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서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10만 주까지 좀 줄어든 모습, 특히 연기금의 매도세, 투신권 매도세가 좀 강했는데 지금 다시 빠졌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충분하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남아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 지금 김택진 대표의 지분을 넥슨이 가져갔잖아요. 넥슨이란 회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넥슨이란 이 회사의 부분 결제, 이 캐시 아이템이라 그럴까요? 캐시 아이템에 대한 운영책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메이플스토리 잘 아시죠? 메이플스토리란 게임이 정말로 최근에 또 한 번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던 캐시템 자체를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한 번 투자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또 NC소프트가 또 가져가면서 NC소프트 내에 있는 게임들,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리니지 같은 게임들 역시나 예전과는 다르게 리니지가 10년이 넘은 게임인데도 최고의 매출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또 늘어났던 바로 넥슨으로 넘어간 이후부터 해서 매달 얼마씩 내고 게임을 하지만서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또 있거든요. 그 금액이 또 가히 엄청난 금액이 또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NC소프트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버렸어요. 넥슨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래서 당연히 주가의 흐름이 올 초부터 해가지고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됐고요. 예전과 다르게 아예 매달 얼마 받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요금제에서 부분 결제까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주가 흐름이 예전 가격대까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게임 중에 NC가 진출을 아직 확실하게 안 한 부분, 그 모바일 게임 분야잖아요.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제가 알기로는요, 모바일 게임 분야를 하나 만들 겁니다. 리니지를 가지고 만든다는데, 지금 일본에 진출해 있는 카드 게임 그거 아니고요. 리니지 카드 게임 아니고요. 새로운 MMORPG식으로 만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기술자들을 이미 조금 데려오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그 게임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모바일 시장에 아마 나오게 된다면요, MMORPG 시장에서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아마 최강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동시 접속자 수도 최강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의 수치를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리니지에서 새롭게 오픈한 서버, 6월달에 오픈을 했죠. 커츠 서버라고 합니다. 그 서버에서도 동시 접속자 수가 8,000명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게임 분야에서 동시 접속자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죠.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지금 모두의 마블이모 동시 접속자 수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호재를 받고 있지만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MMORPG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리니지나 이쪽 NC를 따라갈 선두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요,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2분기 이어서 3분기까지 올 한 해 내내 최고 실적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17만 원이 깨질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판단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비중 자체는 지금 늘리시기 좀 힘들지만서도 비중이 80% 정도, 80%가 이 종목은 좀 위험한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요. 조금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를 말씀드려볼게요. 예, 예. 현대차는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미국 쪽, 유럽 쪽, 미국 쪽이 특히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이게 5년 내 최고, 2년 내 최고라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사상 최대 자동차 판매량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 하반기 때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투자하기 좋은 업종이 바로 자동차주로 지금 올 한 2분기부터 해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하반기 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최근에 좀 많은 추천이 나와줬고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현대차는요. 목표가 자체를 말씀드려보자면요. 이 종목은 조금 비중 자체는 크진 않으시니까 가져가시는데 저는 목표가 한 25만 원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5만 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한 중순쯤에 계속 보여줬던 25만 원대 횡보했던 가격대가 굉장히 조금 있었습니다. 24, 25에서요. 24, 25만 원대 가격대가 아무래도 1차적인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좀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24만 원을 넘어갈 시점부터 해서는 며칠 동안 좀 24만 원 찍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오늘 장에서 보여줬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는데 24, 25가 될 때쯤이면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저는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8월 달도 자동차 판매량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또 한 번의 반등을 주지 않을까 판단된다는 거. 요 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전에 한다는 이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봐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 종목을 누군가가 지금 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큰 손이고요. 네? 큰 손입니다. 굉장히 좀 더 가격대 자체를 크게 보시고서 주식을 좀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름을 못 가르쳐 드립니다.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에서 약간의 지금 6월달, 5월달부터 6월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 대부분의 IT 관련주들이 마찬가지 흐름이었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데 IT 관련주들은 6월 말부터 해서 반등을 아직 못 줬어요. 그럼 지금부터 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가장 대표 업종이 이제 IT, 특히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LG 관련주들, 부품주들이 지금 시장부터 해서 특히 반등을 줄 거고 또 하나 코스닥 관련 IT 부품주들이 추가적인 반등을 줄 겁니다.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전엔 한 단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약간 좀 꼬여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서도 그래도 수급상이 꾸준하게 기관들은 손을 놓진 않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한 달 추세예요. 오히려 외인들의 물량 자체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손을 놓지 않고서 그래도 가져가는 흐름, 팔았던 물량은 고스란히 다시 담는 흐름 자체가 또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자체가 저는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10,000원을 잡는 게 맞고요. 그 이상 보실 때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나쁜 종목 아니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것보다는 하반기 실적을 조금 더 유념하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트 비중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이 NC가 크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좀 작은 게 오히려 저는 안타깝지만서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포트 비중 그대로 잘 유지하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조금 반등이 줄 때는 현대차나 우전 한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하신 이후에 그 정도는 현금 비중을 조금은 늘리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답변 도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목표가 잘 기억하시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대웅 인터내셔널이 네. 석유 가스 관련한 것이 네네. 확실한지 그것도 공시가 맞는 건지. 예, 일단 시청자님 먼저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얼마에 사셨어요?
38,600원, 650원. 아, 38,600원에 20%면은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 봐요. 뭐 어제 오늘? 예. 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예, 만도하고 네. SBI 있습니다. 만도는요, 매수하신 가격대가요? 가격이 17만 원서부터 네. 9만 원, 그리고 7만 얼마까지 세 번 사가지고 지금 평균이 네. 12만 1천 원 됐어요. 아, 평균 단가가 12만 1,000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만도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것도 한 5%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우 인터내셔널과 만도 상담 도와드리면 되겠죠? 아니, 만도보다도 네.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네, 두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요 대우 인터는 요 광고 인수한 게 지금 궁금하신 건가요? 저 어떻게 그게 지금 그게 확실한지. 네. 이게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캐나다 타이트 오일가스 지분 여기 50% 인수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런데 오늘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은 예. 크게 조금 반등은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예. 좀 반등을 많이 줬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매수가 자체가 38,600원이세요. 예. 자, 수급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외인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개인들과 기관들의 물량들을요, 좀 예. 많이 잡아먹어주면서 주가를 좀 많이 올려줬는데, 예. 이 흐름 자체가 오늘 장에서도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자면요. 일단 오늘 장에서도 여기 보시면 외인들의 매도세가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추가적인 상승폭 자체는 조금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는데, 기관들 자체 흐름, 기관들이 받았건 6월 초에서 말해서 한번 매수했던 물량을 살펴보자면요. 예. 기관들의 매수 물량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예전에 이제 갖고 있던 물량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아니고요. 그냥 빠져나오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우 인터내셔널 이 종목에 대해서 대우 인터에 대해서 기관들은 아직은 좀 이 종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거예요. 네.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근데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다시 천천히 한 달 내내 모았던 물량이 100만 주거든요. 예. 100만 주 이상을 외인들이 이때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걸 봤을 때 외인들은 대우 인터에 대한 부분, 특히 캐나다 광고에 대한 부분을 미리 조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미리 이번에 뭐 알았다는 소리죠. 리비아 그 앞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가스 전이 발견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외인들은 이 흐름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 예. 기관들은 확실히 확인되고 난 이후에 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이 좀 더 주가 흐름을 좀 더 어느 쪽으로 우상향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바닥권부터 반등을 주는데, 예. 그 전에 이제 다음 고점 라인은 바로 4만 초반대잖아요. 예. 4만 2천원, 3천원대 고점 라인인데, 예. 지금 라인에서 떨어지지 않고서 횡보라는 구간 자체가 지금 서서히 조금 보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횡보를 거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주면은 그때 한 4만 2, 3천 원 정도까지 반등을 줄 겁니다. 네. 그 포인트 때요. 예. 외인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요 가져가시는 거고요. 예. 외인들의 매도가 나올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예. 외인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뱉어낼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특히 대우 인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외인들이 물량 정리하는 흐름 자체가 나와준 적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흐름 자체로 같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조금 참고하시고서 대응을 하시고 너무 높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보면 안 됩니까? 네? 난 높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높게 보면 보세요? 안 되네. 5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5만 원 이상이요? 예. 자, 대우 인터가 5만 원 이상 갔던 적이 주가 흐름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4만 항상- 원대 갔더라고요. 근데 항상 고점이었던 데가 뭐 한 4만 2, 3천 원 정도였어요. 예. 자, 예전에 이제 2011년 유럽위기 터지기 전에 그 모멘텀 자체와 지금의 그러니까 2012년도 고점 찍고 4만 초반대까지 갔을 때 모멘텀과 지금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4만 2, 3천 원 갔을 때 모멘텀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더 좋은 모멘텀이 없다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광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아실 거예요. 재미가 없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럼 여지없이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라인.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정말 한 50% 이상은 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4만 2, 3천 원 갔을 때는 예. 그냥 한번 팔고 나오시고요.
예. 그 이상 솟구쳤을 때 44,000원 정도만 5,000원 가서 안착시켜줄 때 예.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나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만두도 짧게 봐드릴게요. 네, 만도 봐드릴게요. 예, 예. 자, 만도 지금 아까도 좀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예, 이제 오늘도 3.9% 4%가 올라가는데 만도 얼마에 매수하셨죠? 3번에 매수했습니다. 그럼 얼마 돼요? 평균 단가가? 예, 평균 단가 12만 1,000원 됩니다. 그럼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예, 한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6개월 넘었어요. 넘으셨어요? 예, 계속 사셔가지고 17만 낮아진 거고 원 그러면. 자, 만도가 예.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똑같아요. 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나왔던 미국의 자동차 판매 증가량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판매 증가량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과 수익을 얻는 게 바로 자동차 부품주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반등을 크게 주는 모습이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좀 어제도 추천드렸던 종목들 뭐 KPF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주목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만도의 차트를 보면요. 완벽하게 지금 터닝 포인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의 흐름 자체도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샀고요. 외인들이 팔고 나가는 흐름에서 조금씩 제동을 걸면서 외인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부품주들이에요. 그 중심에 만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단 12, 13만 원 부분인데 이 라인을 뚫고 안착을 해주면서 반등을 줘서 제가 보건대는요. 저는 이 종목을 13, 14가 아니고 저는 16만 원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판단합니다. 예, 16만 원, 2012년대 주가고요. 예. 충분하게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와 실적 상승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예년에 주가가 크게 갔을 때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더 좋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주가 흐름 자체를 목표가를요. 최소한 15만 원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진 마시고요. 짧게 예. 보시려면 13만 원입니다. 짧게 보시면 13만 네, 원인데 좀 중기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예. 15만 원까지는 보십시오. 예, 저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만 원까지 보시고 절대적으로 대응을 좀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도록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이 들어왔습니다. 2576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7,680원, 비중이 80%, 너무 힘듭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7천 넘어가셨죠? 7,680원이요. 너무 힘드시겠네요. 네, 네. 완전 고점에 물리셨고요.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재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조금 많이 힘든 모습이고요. 지금 바닥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주기에도 수급적인 부분 체크 안 됩니다. 기간 다 떠났고요. 네. 어제도 기간 다시 남아있는 물량 다 털었고요.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종목 정리를 하시고요. 네. 차라리 다른 종목 가르쳐 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주 차라리 뭐 대형주를 보신다면은 NC소프트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만도도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종목을 보신다면은 최근에 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KPF나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을 정고점을 뚫고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코스닥 실적 장세에 동참하시려면요. 캠트로닉스나 KPF 쪽으로 해가지고 비중 조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 자체를요. IM은 아닌 것 같아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네. 30% 정도 줄여주세요. 줄이시고 난 이후에 말씀드렸던 종목 쪽으로 원하시는 마음에 드시는 종목 쪽으로 다 좋으니까요. 네. 갈아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M 안타깝지만 좀 비중을 줄여보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해드린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가도 이어진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